저희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신문사도 찾아가고 또 신문 기자도 만나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갔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가 정말 증명된 전문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번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원장님도 모시고 갔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3구역이 먼저 이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 도움을 요청하면서 조금 불신임을 가져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더 많이 의지를 했으면 1-3구역이 참 잘 됐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갖고 김 대표님이 저희도 또 그럴까봐 그걸 안 도와주시려고 똑같이 저희를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우리 구역은 또 김기용 사장님이 지금 막 은혜를 많이 당하시잖아요. 부동산을 하는 관계로. 근데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의외성 루머에 대해서는 그분이 부동산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조합이 좀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지금 들어보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카페에 올린 글은 그냥 조금씩 배워가면서 올린 글들이에요. 근데 숫자를 막 나열을 하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제 몇십 번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은 처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처음 시공비, 처음 사업 계획비보다 2,800억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또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저희 모두가 지금 부담을 해야 돼요. 그게 보통 1인당 얼마 1억 5천 정도씩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가 이거를 모르면 계속 올라가요. 지금 조 원장님이 마지막 회의를 저희하고 했을 때 최종 통보를 하면서 5시에 회의하는 거를 저한테 5시 25분에 문자를 보냈어요.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충주에서 다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랬는데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저는 좀 성질이요. 좀 정직하고 그냥 성실해요. 아는 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문위원 중에서 모두 직장을 갖고 계시고 업자인 사람은 저하고 뭐 2-3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들을 또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난국을 좀 해결을 하고 저희의 권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 질문하고 받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조합장한테 질문하신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항목을 제가 너무 많아서 설명을 못 드린다는 말씀드려서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창립총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을 통해서 확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올렸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업시행에서는 아까 제가 여러분 총회에서 한 번도 의결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 들어가는 얘기 아니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시정비법 30조 시행령 41조 2항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여러분은 정해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라가서도 얼마 올라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서는
도시정비법 48조 1항, 시행령 50조, 서울시 정비사업 조례 25조에 관한 사항을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비 내역, 76개 사업비 내역이 용역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현금정산 금액도 있고 다 있는데 현금정산 금액도 여러분이 총회에서 의결한 적이 없고 하나하나를 항목을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조합에 끌려왔고 여러분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관리청계에서 지금이라도 구청 가서 복사해 보시면 과연 국공유지 매수액이 정확한지, 철거비는 아까 이미 계약서에 있으니까 잘못 나간 게 맞고요. 국공유지 매수액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관리청계에서만 사업시행계획서를 보면 이 금액이 과연 서대문구청에서 매입한 게 정확한지 안 한지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해답이 있다면 여러분이, 양심 있는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지금까지의 임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를 이만큼 속이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를 안 했으니 관리청계획서와 사업시행계획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함부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용역계약서나 이걸 공개하지 않는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게 도시정비법 규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처벌 규정이 약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문서를 위조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서명결에서 위조했다 그러면 형법상 사무소 위조와 위조사무소 행사죄는 큽니다. 그런가 하면 횡령죄도 큽니다. 배임죄도 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밖에서 지금 여러분이 안에 있는 서류를 볼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양심살이 들어가서 보면 된 일인데 지금 질문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잘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해봐야 그 잘못을 저지른 주체에게 질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셨다면 기대를 잘 못하신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보고, 그러려면 지금까지 임원들을 미안하지만 무장해제를 시키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일제,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렇게 올라간 5,018억으로 올라간 사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규명해 보는 게 맞는 것이지, 그쪽에다 질문해서 그쪽에서 변명이나 아니면 해괴한 어떤 궤변을 듣자고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질문하시려고. 그리고 오늘은 저에게 질문해서 답을 얻는 날이라서 우리 조합의 얘기보다는 저에게 질문하시고 앞으로의 대안을 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고 질문하십시오. 저는 조합원 장혜진이고요. 제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설명 잘 들어봤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조합장이 바꾸면서는 막대하게 상승했지만 그 전에도 상승했는데 이미 조합장이 어떤 식으로든 처벌받고 있고 그 이동직원들도 좀 물러난 상태인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지금 현조합원도 현조합 집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부정권을 행사한들 뭐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속만 될 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지금 사실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업 제안서를 냈을 때 시공사에서 지금 연대 책임 있는 시공사에서 연대 모성에서 그 금융비용과 그 비용을 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에 어떤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모든 걸 포기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진지하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가 뒤늦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뭐랍니까? 책임자 처벌, 뭐 뒤에 막 하는 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이미 다 먹을 거 먹었으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라는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 부분은 회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회수 가능한 것들은 회수해야 되고, 회수를 불가능한 것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단 몇 분의 몇 밖에 못 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나가게 둬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상 들어가서 보면 건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도 없고,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5,018억이라는 게 정확한지 어쩐지조차도 전혀 알 방법이 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허수가 잡혀 있는 것은 어차피 그건 실현되고 부적절하게 집행해서 나간 금액은 허수가 있는 건 그냥 날려버리면 숫자만 날려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부적절하게 집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 상대 업체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되 안 한 거에는 그걸 집행했던 사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100억을 손해보고 10억밖에 못 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10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처음에 전제로 깔고 제가 이 착잡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조금 일찍 방지를 하셨을 수도 좋은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분은 그냥 침몰하는 뱃속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지 더 이상 일부는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구조를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너무 물론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건질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걸 줄여나가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친구가 연대식 보증을 샀어요. 연대 보증이 아니라 돈을 빌려오는데 보증을 섰을 뿐입니다. 그러지 그것을 뭐 시공사가 책임지고 할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의 보유 영역은 아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꾸 아까도 타겟을 잘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공사는 타겟으로 잡는 것은 어느 조합에 가나 이상하게 안 변하는데 시공사가 잘못했느냐? 시공사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렇게 부실화 되면 마지막 돈을 받아갈 사람은 대부분 업체는 지금 돈을 받았고요. 시공사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돈 받을 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보증수 금액도 시공사가 고스란히 여러분과 시공사는 어찌 보면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모 시공사의 모 조합 담당을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허위사업비, 내 동영상을 봤을 거 아니라 이런 허위사업비를 집행하게 하는 것은 시공사가 책임인데 도대체 왜 이 짓을 하느냐? 마지막에는 시공사하고 조합원들끼리만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공사는 전문 건설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이 돈이 허위사업인 걸 분명히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걸 빌려주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공사에 소속 직원 아닌데요. 압니다. 그런데 1억짜리 주고 상대가 1000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조합장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면 어떻게 안 빌려줄 수 있습니까? 법사님은 내 시공사 입장에서 영업을 안 해봐서 그렇지 영업맨 입장에서 보면 그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같이 똑같이 사업 지연되고 같이 망할 텐데 네가 연대보증 받았는데 네 회사가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영업하는 사람 아까 똑같습니다.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고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아니 1억짜리 계약해주면 1000만원 주는데 그 돈을 조합장이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10%는 관행이지만 이 업계 그렇다 하더라도 네 입장에서는 시공사에서 이거 막았어야 되지 않냐? 마지막에 사업 늦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묵인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알긴 아는데도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조합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알죠. 잘못된 건지 알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걸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 나가서 할까요? 잠시만요. 여기 아까 조합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저희 대의원들이 원래 원주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어머님 아버님 세대인데 그분들이 이 재개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근데 지금 계속 질문 들어온 게 OS 요원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 카페를 자세히 소개해놨습니다만 제 카페 이름이 서명의 지주방대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왕신 1구역의 조합총회 사례를 설명했듯이 이렇게 불리한 안건인데 왜 그림같이 통과가 될까요? OS 요원들은 여러분 어느 조합이랑 똑같습니다. 조합이 왜 반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제 카페에도 자세히 제가 언론은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하나 써놓은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봅니다. 어느 조합이나 우편물을 보내보시면 10 내지 15% 반송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연락 안 된 사람입니다. 되게 한남동 모조합 같은 이게 20%랍니다. 작년에 대포 인단지 같은 경우는 25%가 반송이 왔습니다. 약 이 정도의 반송이 오고 무슨 짓을 해도 조합 쪽에
할렐레 하는 조합원들이 또 한 20-30% 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여당편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합편 만드는 사람들이. 이 중에는 대의원 10%가 있습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대의원님들 계십니까? 대의원들 한결같이 조합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사들 마찬가지고요. 이사는 이미 코가 빼서 그렇다고나 치죠. 대의원이 10%지 않습니까? 이 정신나는 20-30%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어느 조합이나 무조건 조합이 하는 일은 뭔지 몰라도 말이 안 됩니다. 이사들에 대한 불신, 조합장에 대한 불신, 이게 또 한 20-3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이 20-30%, 이 20-30% 빼고 연락 안 되는 20-30% 빼면 한 20% 빼버리면 한 50%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아까 사업비 저기 올리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10% 이상 올리려면. 그런데 무슨 소리 67%를 맞출까요? 대개 OS들이 이 반송 들어오는 우편물로 손을 대버립니다.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이 사람 초계자도 안 받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이사 갔는데 주소 변경 신고를 안 하고 연락할 사실상 방법이 없어서 이거는 손을 대더라도 들통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총이나게 그날 총이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약간 의심되는 우편물을 조사를 해보면 반송 우편물을 리스트를 쫙 뽑은 다음에 전화를 해보면 나 그날 총에 있는지 몰랐는데요.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요. 아니면 그분은 우리 아버님인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 명의로 상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사고액이 2010년도 4월에 총회 했던 게 죽은 사람이 3명 나온 거예요. 반송 우편물 전대서. 그래서 OS는 염라대왕 신고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소유자, 최근에 팔았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전소유자 걸로 또 써냅니다. 반송 오니까 어차피 전달 안 되니까 막 써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서명결의서를 공개하도록 제가 작년에 서울시에 조례를 개정했고 클린업 시스템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제가 공개합니까? 안 합니다. 원래 2007년 12월 2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그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적사항 다 가려가는 바람에 누군지도 모르니까 유정보 모르죠. 그런데 2012년 2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다 공개해라. 그런데 누군지는 안 나가립니다. 앞에 성명을까지 공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등기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조합은 언제부터 정했다고 공개만 해달라고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개뿔같은 소리. 개인정보는 보호법 18조 2항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을 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에 공개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조합이 언제부터 개인정보를 신경 썼습니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한다면 이것만 공개해도 여러분들은 다 풀 수 있는데 최소한 내 걸 갖고 장난쳤는지 안 쳤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정말 관심 가지면 근데 또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OS를 막지 않으면 조합 비리를 못 막습니다. 조합의 권력의 근간은 OS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총회에서 다 외관상으로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통과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실제로 가보면 조합원이 의견을 다르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불리한 악은 의견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총회 자료를 잘 볼 줄 몰라서 의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서 똑골하게 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모 조합에 갔더니 OS원이 공무원인지 알았답니다. 언제부터 공무원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공무원 하는 짓이 뭐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게 OS라는 단어가 OS 대충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OS라는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OS가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OS가 여러분 총회할 때 아주머니들이 왜 의견을 받으라고 전화하고 표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서명결에서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을 OS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OS 해갖고 국토교통부에서도 OS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말화 돼버렸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OS가 정확한 저기가 어원이 뭐냐 그랬더니 아웃소싱이랍니다. 외주. 헌접합니다. 네. 자, 잠깐만 하나 더. 여러분이 의견권을 외주를 준 겁니다. OS, 요거라는 사람들이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도정부도 몰랐습니다. 도정부에 있는지. 내용 보니까 도시정비법이 도정법이라는 그 단어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두 번째 OS라는 사람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와보니까 OS라는 사람이 우리 도정받았다는 사람.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25만 원이 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정받으러 갔는데 우리한테 뭘 선물을 갖다 주지, 바깥이라도.
하루 일당이 25만 원이 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다 나갑니까? 자, 저도 몰라요. 저도 같은 그 조합원입니다. 돈은 우리 조합원들 돈을 당연히 조합원 도는데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일단 25만짜리가 OS 요원입니다. 그 돈이 우리 돈 나갔는데 그 돈을 누가 집행하나? 조합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어째 저까지 잘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너무 촉박. 어쨌든 OS 그 요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OS 요원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OS를 몰랐다면,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지금 아까 여기 돌리고 있는 게 정관병역 안건을 의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과거에는 주주총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OS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수억 원씩 주고 OS를 불리면 내가 너 회사를 경영권을 절대적으로 애매하고 싶다. 한 주식을 10% 산 다음에 긁어먹은 다음에 자 주총 열어달라. 안 열면 법원에 허가 신청해서 주총을 연 다음에 의결권을 모집하러 다닙니다. 소액 주주들. 그때 등장했던 게 OS들입니다. 원래 아줌마들이 다니면서 주주들 만나갖고 위임장 주고 막 10만 원 주고 삽니다. 막 돈을. 그래서 돈을 수억 원씩 뿌려갖고 소위 말해서 경영권을 찬탈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상가회사 같은데 그렇게 해서 주주총회장의 OS들이 과거에 아주 판을 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총회 안 나오니까 또 나와도 총회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게 총회 자료를 만들어 놓으니까 설명도 없고 그리고 용역들 건단들 배치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입구에서 접수하는 요원들도 OS 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이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접수하고 조합원한테 일당 5만원, 10만원 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일찍 와서 하루 봉사해주고. 그런데 OS 요원들이 결국에는 현장 참석도 그러면 현장 참석하기 20%라고 돼 있는데 관리청 같은 경우 일반 안건이 10%고요. OS 요원들이 어서 일당 주고 사갖고 조합원인 것처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릿수만 10%로 맞춥니다. 가짜 조합원입니다. 어느 조합 총회고 깨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몰려가서 자 다른 건 다 모르겠다. 이 총회 안건이 마음에 안 드니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이 숫자 같은 경우요. 안에 들어가면 성원을 지어주니까 들어가지 말라. 대신에 입구에서 들어가는 참석자 명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다 조합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로 주민도 갖고 대조하지 않습니까? 대조하다 보면 모든 조합이 총회를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장난치는 게 그 현장에도 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짜 조합원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미친놈이 제가 하는 대학 교수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합일을 한다는 걸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어느 조합에서 이제 어떤 요청을 받은 모양이라 내가 그런 짓 하는 줄 알고 140명이 필요한데 50명을 맞췄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일당 10만원짜리 90명만 구해달랍니다. 어느 조합이나 그랬어요. 내가 그날 그 박사 내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깨는 놈이지 이걸 맞춰주는 놈이 아니거든요. 아니 물어볼 때다 물어봐야지. 그래서 계속 그 조합을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해요. 국립대학교였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양로원에서 사오기도 하고 OS 아줌마들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포 1단지 모 조합원이 다른 조합에 출장도 갔더만요. 조합원들끼리도 OS의 부탁을 받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저희 조합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모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정관 변경안을 지금 오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 변경안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 OS를 영원히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OS를 막지 못하면 여러분 못 막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뭐냐?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직접 의견권 행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법 386조의 사안을 바뀌었습니다. 주주총회는 이제 OS를 없앴습니다. 전자적 의결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럴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3년 전에 개발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물어보십니다. 우리 동네는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인터넷 못합니다. 그거 도와드리면 됩니다. 전화해서 녹음하고 자,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어르신들도 핸드폰 다 쓸 줄 알잖아요. 자, 지금 문자 메시지 나가는데 인증번호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녹음해놓고 자, 이러한 건에 이런 내용인데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대신 의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분들 직접 의견권 행사하면 되고요. 총회 비용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말라 이러면 이 책자를 만듭니까? 몸에 다 버릴 거. 인터넷 파일 형태를 올려놓으면 아무 때나 다운로드 시켜서 볼 수 있고 영원히 저장해놓으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필요한 거 보면 되고 지금 이 자료를 제대로 갖고 있는 조합원도 없어요. 이 많은 인쇄비용도 아낄 수 있고 그래봐야 조합이 해청로 돈에 비하면 극히 적은 돈이긴 합니다만은 제도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길래 여러분에게 이번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조합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임원 선임학도를 올렸는데, 임원 선임학도는 아까 어떤 분이 임원이 뭐 3년 이상 3년 거주 3년 이상 소유를 하는데 이거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관에 창립총회 때 만들었던 정관에 10조 2항에 보면, 아니 10조 1항 3호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이 있습니다. 10조 2항에는 모든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선임 및 피선임권이 모든 조합원한테 있는데 어떻게 3년 이상짜리면 나중에 사서 온 사람은 평생 조합 임원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합당한 평등한 조합입니까? 정관 규정기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투기 세력이 느닷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시공사가 여러분이 하도 말을 안 되니까 지분을 싹 사갖고 의결권을 너무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1년 거주 정도는 약간의 제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합 창립 총회의 현재 3년 그러면 원주민 중에 자꾸 팔고 나가면 동네 사람만 해보고 나중에 사보는 사람은 임원으로 평생 들어가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필요 최소한의 조건만 제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통령 입후보 나이 제한 두듯이 20대 대통령을 맡을 수 없으니까 40대 이상을 두듯이 그런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정관 규정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총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OS는 추방해야 맞고요. 그걸 지금 정관 변경을 여러분이 조합에다 요구해갖고 2주 이내에 조합이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에 총회 개최를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조합이 주고를 안 해줬는데 바로 엊그저께 응암 8구역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총회 개최 허가를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사례가 있고 응암 8구역은 지금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이 나와서 그것을 지금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회 개최 준비를 합니다. 지금 오늘 저는 계속 그쪽이 부르는데 여러분 때문에 지금 그쪽 못 가고 있습니다만 개최 허가를 엊그저께 받았기 때문에 입후보 등록 받아서 지금 바로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합은 4월 28일 날로 이미 임기가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조합의 임원들은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새로 여러분이 뽑으시면 됩니다. 해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뽑으실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참여하셔서 이 정관대로라면 제가 여러분의 총회를 앞으로 진행되는 걸 어느 정도 지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총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대안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정관대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합원 중에 어느 분이 들어가도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업체가 마음껏 휘두르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조합을 총회를 다시 임원을 바꾼다는 얘기는 사람을 바꾸는 작업은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조합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안건이 올라가고 나니까 조합에서는 대의원회를 밀어붙여서 항상 무슨 짓이 해도 조합에다가 토를 찍어주는 대의원들한테 또 그나마도 거기도 OS를 통해서 대의원들마저도 현장에 안 옵니다. 대의원 회의하면 참여 준다 해도 안 옵니다. 돈 들고 가서 참여 준다 그러고 그 서명결서를 받아오는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러분은 그걸 막지 못하면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인데 내가 스스로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언제까지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소통이 열리면 안건이 나쁘면 나쁜 대로 부결시켜야 될 것이고 안건이 좋으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안건이 올라올 때 양심 있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서 그래서 양심 있는 컨설턴트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한민국 정비업체가 유감스럽게 다 똑같습니다. 350개 업체가 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문제점들은 모든 정비업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정비업체를 두 번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바꿔봐야 뭐합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5월 28일 날 대의원 소집을 해놓은 상태예요. 조합장님이. 그러면 그거를 지금 막아야 된다는 거죠. 대의원회를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의원은 정신이 없지만 총회를 막으시면 되죠. 대의원에 막아서 뭐 괜히 충돌하실 필요 없고 자 대의원이 총회를 하겠다. 대의원들한테는 설득을 해보시고 총회 이게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원래 그래요. 이상스럽다니까 대의원만 되면 완장만 하면 차면 왜 그 말이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조합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지? 아니면 그 사람들 뭐 입주권에다 공짜로 주는지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입니다. 모든 조합이. 그러니까 5월 28일 대의원을 한다면 어쨌든 총회를 잡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조직적으로 총회 반대운동을 해야 되겠죠. 미리 여기 오셨던 분들은 총회 서명결에서나 총회 의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참석하는 순간 조합이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건데 성원이 안 되면 조합의 총회를 무조건 깨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로 성원이 됐다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만 모이면 어떤 용역도 여러분한테 손대지 않습니다. 용역 하루에 일당 15만원짜리입니다. OS보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폭력을 행사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운입니다. 여러분 용역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명부만 확인하자. 그러면 조합이 자기들이 막습니다. 못 들어오게 여러분을. 총회를 하겠다는 놈이 못 들어오게 막으면 결국 총회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야 총회를 가니까 현장에. 현장 참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나 20%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결같이 그걸 보자 그러면 안 보여주려고 막아요. 왜? 서명결이 이미 채택해놓은 게 있거든요. 요걸 볼까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합원 명부만 제대로 확인을 같이 해도 누구누구 서명됐는지 실제로 확인해보고 하면 위조가 들통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총회를 하지 않습니다. 어그게 왕신 2구역이 그랬고 바로 어그저께는 도립 16구역이 그랬고 응암 8구역도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당금 10% 부과하려고 하는 걸 막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응암 8구역은 어쩌냐 가장 힘 약한 노인분들이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영역들이 못 건드리거든요. 조금만 건드려도 결정 나오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앞에 섰고, 그래도 혹시 이놈들이 첫수 변경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12시까지 그 교회에서 노인네들이 젊은 사람들과 우리는 아파서 죽어도 내일 모레 그만 있어도 죽을 사람들이니까 날씨 추우니까 니들 들어가고 2월 27일입니다. 우리들이 끝까지 있을 테니까 일단 조합에서는 유예 선포를 안 하니까 오늘 총회 무산되어 있다. 왕십리도 한 4시였는데 8시까지 기다리다가 조합이 결국은 오늘 총회는 무산됐습니다. 문자 보내니까 그때는 해산했고, 그때까지 우리 나가면 이놈이 들어와서 또 해버릴까봐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으면서 막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막아요. 서명결에서 현장으로 갖고 오고 여기서 까고 실제로 명부가 맞는지 보고 들어가는 현장 조합을 하면 같이 연담을 확인하자. 대신에 혼자 가서 그 짓하면 용역이 드러내니까 여러 명이 가서 우리가 딱 여러분들끼리 있으면 모든 일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한 10%만 20%만 보여도 가서 누군가가 대표자가 확인할 테니 같이 확인하자 라고 하면 조합이 스스로 총회를 항상 모든 조합이 하지 않았습니다. 못 엽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범죄 현장을 들통나기는 싫으니까. 가짜 조합은 없으면 절대 총회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하려고 주말에 시간 잡았지 않습니까? 조합은 총회 날짜를 언제 잡던가요? 평일날 잡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무슨 수로 오라고. 원래 그러니까 진짜 얘기는 오지 말라는 시간을 잡아요. 올 수 없는 시간.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짜 들고 해야 되는데 진짜들이 올까 봐서 절대 주말을 잡지 않습니다. 모든 조합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OS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조합원들과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5월 28일 날 대의원회도 나가야 되지 않나요? 글쎄 막을 수 있으면 막으시고요. 네, 막을 수 있으면 막으시되 대신에 뭐 대의원 그 멍청이들을 막는 게 아니라 진짜 범죄 현장은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까 대표자분도 몇 분이 소수가 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진정한 건 여기서 조직을 만들어서 전주 박물관도 해임총회하고 거기니까 선임허가 받아냈습니다. 전주 박물관 일부 여쭤보면. 근데 그때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설명회 끝내고 나서 그 자리 조직을 해주고 왔습니다. 33명 자원봉사자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발의가 대표도 도와서 이 일을 여러분이 목적 다시 정관 변경하고 새로운 임원을 정상적인 임원을 뽑을 때까지 일을 같이 좀 해주실 분 손 좀 들어주십시오. 합시다. 이따가 이분들은 따로 꼭 끝나시면 모여서 연락처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이분들끼리만 아니라 다시 해서 내가 OS들이 했듯이 내가 가고 표 하나 더 받아오고 조합원이 가면 줍니다. 근데 OS 가면 잘 안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위조해가고 해친가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손 들어주신 분들을 꼭 모아서 여러분의 단결만이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만 변경안만 통과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임원이라고 해서 비대위에서 들어가신 분이라고 해서 결코 잘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감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우선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저 사람이 잘못하면 OS 동원하고 이렇게 못하고 조합원이 반대하면 안 되더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일을 하자는 것이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갖기 못 간다. 아닌 것은 그러나 허위 사업비를 지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20%를 넘게 받았어요.
자, 이상을 받았는데 오늘 또 오신 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훨씬 많아요.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은 동의서를 다 내주셨어요. 근데 20%를 저희가 지금 조합에 접수를 시켰거든요. 근데 조합에 접수시키고 난 다음에 14일이 지나야 법원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저희를 총회를 허가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행히 응안 8구역이 최초로 지금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죠. 법원에서. 그러면 저희가 날짜가 6월 3일이래요. 그 날짜가. 법원 제출하는 날짜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구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시재생법의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법 27조에. 근데 민법 70조 2항에는 사단법인의 경우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4월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 목적사항을 정해서 총회 개최를 요구하면 2주 이내에 개최해야 되고 2주 이내에 개최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접수했으니까 벌써 한 3, 4일 지났죠. 그러고 나면 14일 동안 법원에 기다려보는데 자기는 자기가 총회하겠다고 여러분이 요구는 안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말이 없죠. 14일이 지나면 시점이 6월 3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 3일이 지나면 여러분을 변호사 선임을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200명이 요구했다면 200명이 다 법정에 가야 되거든요. 선임 안 하면. 공동 명의로 개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장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명의로 200명 명의로 법원에다 신청하면 그동안에 지금 제가 해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남부하고 지금 동부지방법원에다 하나씩 대기 중인데 주거단계가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 혜택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서부지방법원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빨리 해줬습니다. 제일 세 군데 중에서 다른 데는 3월 2일날 신청한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막 이런데 3월 3일날 신청한 거. 그런데 여기는 4월 1일날 신청했는데 그렇게 5월 21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대단히 빨리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례가 있으니까 서부지방법원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 신청을 이제 하시면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누구도 이제 뭐 방해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겠다고 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온갖 병을 합니다. 근데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버리면 여러분이 총회를 그래서 그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총회를 직접 하되 그러면 이 정관 변경안 통과시키고 이 정관 변경에 의해서 새로운 정관에 의해서 새로운 임원을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후보 등록 받아서 의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 조합을 엎을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조합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이 넘어가고 소송하는 거 아까 사무실 구현이 관리청 구현이 한다고 그래서 나간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하나 무장해제를 시키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시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여기에 책임질 사람이 누구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사업비가 한꺼번에 1,800이 올라가는 사연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죠. 1,800이 엄청난 돈입니다. 조합원 700명이라고 그러나요? 690명? 645명. 640명이면 여러분 645명이면 여러분 30명만 동의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330명이 여러분에게 오는 날 이 조합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를 막으신다는 얘기는 지금 한 200명 선택하셨다면서요. 130명을 추가로 선택해내면 어차피 여기는 조합원 총회 못합니다. 이게 그러기 전에 안 나가려면 빨리 선택해야 되고 아까 제가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 손 좀 들어주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설사 직장을 다니더라도 나는 하루에 한 장만 내가 누구를 만나게 걷겠다고 내가 반환 구역을 요리해서 하면 조합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방법이 10분의 1을 갖고 장악하지 않습니까? 대의원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 무슨 수를 해도 다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총회에서는 OS가 움직이면 되고 그전에는 이 대의원 10분의 1이 움직이는데 비대위로 성공하려면 최소한 조합원의 5분의 1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특공대니까 좀 숫자를 줄여서 이 오합수저들 말고 그래도 5분의 1이라면 여러분 자 640명이면 한 30여 명 정도의 조직이 움직여준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 멍청한 대의원들을 깨고 여러분이 조합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움직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아니면 책임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책임이 없냐면
대의원의 의견만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의원에서는 총회를 하자는 의견이라고 총회에서 여러분이 통과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OS가 했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고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드는 거예요. 대의원은 중간 총회를 의결하는 중간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자기들의 의견만으로 뜻을 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그분들에게 지금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의견 안 했으면 사업비를 지급했던 거라든가 이런 거 그 사람은 모두 거수하는데요 지금. 아니 그래요. 거수를 하더라도 대의원의 의견만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끝난 게 아니라 대의원에서는 총회에 안건 올리는 걸 거수해줬고 여러분이 의견한 걸로 집단 돼 있다니까요. 총회하지 않고 갑자기 진행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의원회를 어떻게 봤는지 제가 이 총회 자료만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대의원회가 총회 자료를 안건을 심의하는 기관일 뿐이라고요. 원래는. 근데 총회 안 올리고 대의원의 의견만으로 작성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대의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의견에 민법 35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에는 이사가 연대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 말고 사원도 그 안에 찬성한 사람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법이라도 여러분이 의견하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했으면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의견문이 위조되어 있거나 OS가 위조했다면 여러분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조를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놈이 있다면 때려 죽여야 돼요. 잠깐 나누면 아빠 보내야 돼요. 거기 1시간, 그러니까 4시간이 지금 통화를 받았어요. 1시간 더. 그래서 20분 남았습니다.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그 정관 내용이 우리가 지금 조합원들이 이제 권리를 찾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관 내용이 카페에 쭉 올라가 있으니까 그는 나중에 가셔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정관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선임총회를 법원의 허락을 받는 즉시 선임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제일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게 길게 오래 갈까봐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그 점이죠. 주로 이제 연락을 해보면 시간을 끌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지금 이봉배 조합장님이 계산하고 있는 시간하고 저희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 점을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리처분도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들이 한 50% 정도는 지금 그 사업비를 충분히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현대하고의 우리가 그 협상은 지금 현대가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요. 어느 편에 가서 붙을지. 그런데 그 현대는 많이 모이는 쪽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현대가 지금 움직이는 게 7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현대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내부부터 우리가 잘 해놔야 현대하고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현대에 얘기해본 결과 무슨 내용이 있냐면 현대는 그 저희하고의 협상 내용이 이미 다 A급, B급, C급으로 얘네는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달 동안 그거를 협상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뭐 타워 팰리스처럼 잘 질 거냐 아니면 중간 아파트를 질 거냐 이런 거는 저희가 현대하고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떠도는 얘기들에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너무 길게 갈까 그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빨리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예. 조합장님이 하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임이나 선임을 하는 사람들이 업무 공백을 하는데 업무 공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691조에는 사임을 하거나 임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긴급 업무 수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총회를 요청했던 것도 그쪽에다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임기는 4월 28일 지났지만 현재는 업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 뽑지 않는 한 오늘 뽑았다 그러면 오늘 10시에 뽑았다 오늘 9시 59분까지 이 사람들 하면 되는 겁니다. 10시에 땅 선출하는 순간 자리 비우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아예 업무 공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조합의 임기가 지났는데도 이 규정 때문에 그쪽에다가 신청할 수밖에 없고 법률상 그리고 해임이나 사임 임기 지났다 해서 무조건 저기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업무 공백은 아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반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올림픽 게임을 보시면 부정 출발하면 그 사람이 2등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실격을 시키든가요. 그만큼 힘 빠지고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합법적으로 갈 때 사업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영화 감독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자 한 번에 갑시다 아니겠습니까? NG 없이. 여러분 NG 없이 가는 길이 사업을 가장 빨리 완성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조합원들이 조합이 한결같이 얘기하면 자기 잘못만 지적하면 사업 지연된다고 막 겁을 줍니다. 지가 사업 지연시켰지 누가 지연시켰습니까? 의논만 하면은 무슨 사업이 지연된다고 여러분에게 거꾸로 하면 또 조합원들이 맥힙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사업이 지연됩니까? 그래요. 이미 지연된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무슨 지연이 됩니까? 지연되는 게 뭐 있다고? 지가 잘하면 인계인수는 단 하루 오차도 없이 인계인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총회 막는 방법도 알으셨기 때문에 이따가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만 끝나고 앞으로 나오셔서 서로 연락처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합원에서 다음에 총회를 만약 조합 밀어붙이면 그날 모여서 명부 확인하자 그러면 끝납니다. 그때 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87 거주하는 조합원인데요. 사실 이런 데 잘 참여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별 관심 없이 그냥 계속 가던 20%였는데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거 조합에서 하면은 거기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런 총회도 하고 OS도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어떤 사실 주체가 뭔지 잘 몰라요. 일단 전화 받고 와봐서 와봤는데 사실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비용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 이유가 제가 2구역 얘기를 들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이런 비용이랑 변호사 선임을 다 개인 돈으로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합을 장악해서 또 비대위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혹시 그냥 계란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좀 제가 답을드리겠습니다. 자, 해임총회에 관해서 도시협회 23조 사항이 해임총회 발의자 10%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총회 과정에서 근데 조합에다가 돈 달라고 조합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인 돈으로 쓰고 그 다음에 조합에 나중에 해임만 하기 위해서 해임총회를 하지 않거든요. 선임하기 위한 전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이 부채는 조합의 부채로 보는 겁니다. 우선 내가 쓰더라도 나중에 선임해서 들어가면 조합에서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그 일을 하지. 그러나 만약에 해임총회가 실패한다. 리스트를 안겠죠. 누가 조합에 가도 안 줄 것이고 조합원이 내라기도 안 되고. 그래서 조합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조합의 분위기에 따라 다릅니다. 바람직한 모델은 될 수 있으면 앞에 지도자 몇 분이 이 다음에 조합을 끌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책임있게 끌고 가실 분들이 나서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섰다 그러면 10명이라도 다른 조합원 얘기하지 말고 다음은 5만원 내라고 또 안 오니까 조합원들이 돈 달라 그러다 봐서 그나마 안 와요 이 바보들이. 5억을 뺏기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5만원 내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끌고 가고 좋은 설명하고 당신들이 내재 위험성은 있다. 그러나 성공해서 조합에 들어가면 조합에서 받아내십시오. 이자까지 붙여서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왕심 2구역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돈을 내주는 그 젊은 참여 조합원이 있어서 한 구장에 20만원 해갖고 나는 5회째 성공합니다. 나는 4회째 성공했습니다. 나는 며칠날 성공합니다 하고 굉장히 자발적으로 돈을 내줘서 뭐 앞에 또 한두 분이 한 500만원 뭐 300만원 내주신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왕심 2구역은 성공을 해서 지금 선임총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밴드에서 돈 부족하면 수시로 연락해서 그 한 50명의 열성 지지자들이 그나마 후자는 무조건 거기 기본으로 20만 원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내서 그래서 한 번 공지하면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줬습니다. 50명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이 위주로 돼서 거기는 참 내서도 상당히 잘했어요. 잘했고 그 사람들이 전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합에 들어가면 이 돈을 돌려받아라라고 이제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응한8구역은 이번에 아예 결정문의가 그걸 받아냈습니다. 제 카페에 지금 결정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관병행권, 그 다음에 임원 선임권을 허가한다. 두 번째는 반자 대표 박부수기를 임시장으로 한다. 자, 세 번째는 임시조의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건 본인이 부담한다. 이 문제까지도 법원이 딱 못을 막았습니다. 이건 조합에서 부담해라. 그러나 지금도 안 주죠. 우선 조합이 지가 장악하고 있는데 결정문이 있으니까 너 돈 내라 그러면 조합이 줍니까? 안 줍니다. 나가는 그날까지. 결국은 누군가가 내서 하고 근거 서류 갖다 조합에서 지출하게끔 만들어서 여러분이 의결에 이게 개인을 위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임이든 선임이든 여러분 모두를 위한 업무지 누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당하시면 되고, 그러나 그때그때 충당하는 방법은 좀 조합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조합에서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지 개인을 위해서 쓸 돈다니.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좀 적절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보고 처음엔 리드를 할 수밖에 없죠. 저희 조합은요, 지금 처음에는 돈이 안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우편물 발송부터 돈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 조금씩 냈는데 지금 그걸 아예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시일반 지금 내서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는데 지금 처음에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총대를 내게 됐어요. 그 조합장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가 탕이 나서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조합장님이 사실 저를 많이 후회를 했어요. 조합장님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제가 마음을 돌린 게 어떤 경우냐면 그 각서 보고 각서 쓰시고 일어나죠. 그거 보고서 그 조합장님이 그 중간에 같은 말씀을 하긴 했는데 철라했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조합장님이 주위에 인재가 없어요.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사들도 싫다. 이사들을 격리시킨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지금 1,000만 원씩 월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1,000만 원을 이용을 못하는 조합장이면 능력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많이 오래 살았는데 직장을 제가 여행사를 조금 2년을 했어요. 거기서. 그랬는데 거기 여행사에서 내가 만약에 3,000불을 받으면 3만 불의 일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3만 불을 벌어주고 3,000불을 제가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조합장님은 오히려 지금 1,000만 원씩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문위원을 이용하려고 잘 이용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간 내역을 보면 제가 참 잘한 것 같다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저도 이 자세한 설명을 오늘 처음 들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우리도 싫다. 자문위원도 싫다. 그러면 조합장님 혼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각서를 보고 제가 마음을 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올린 글들을 보면 이 조합을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조합장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각서를 보고 마음을 들이고 진짜 정말 바르게 가는 그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연 조합장님 저한테 총무 이사 자리를 처음에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가를 살펴보니까 그
그 총무이사 자리가 조합장이 주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조합원들이 뽑는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그런 거는 조합장이 상담을 할 필요는 없고, 그 조합이 지금 설명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조합이 다르게 가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좀 받아서 그 조합이 좀 다르게 입주할 때까지 잘 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밴드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밴드 들어올 줄을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제 밴드를 만들 때 된 분들은 제가 최초로 우리 조합이 일을 하려면 명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명단을 2달 만에 받았어요. 안 주시는 거를. 그랬는데 명단을 받아서 일주일 그때 45명을 입력을 하니까 그게 자동으로요. 카톡으로 다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에 가입된 분들은 다 카톡에서 만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카톡 그룹을 만들게 됐는데 조합원 한 분이 카톡보다는 밴드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그날 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이 지금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카톡에 계시는 분들이 절대 밴드를 안 들어오세요. 근데 조합에서 그래서 제가 대신대로 카톡을 글을 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밴드로 모여주시면 거기서 투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사도 올려놓으면 그게 계속 지워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 밴드 가입 좀 해주시고요. 저 뒤에 나가시면 동의서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법원의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동의서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1차로 지금 받아야지만 동의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후원금 계좌를 오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해서 우리가 좀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생각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조합에 들어가서 이거를 또 도둑질하는 게 되잖아요. 오픈을 안 하면.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나중에 어느 분이 조합장이 되더라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고 저희가 지금 제가 정기사업비를 보니까 총회 비용이 한 번 할 때마다 1억씩 잡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쓴 거예요. 총회 한 번 할 때마다 그 OS 요원을 이용을 할 때는 총회 비용이 1억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이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300구청이나 이런 데 사면 뭐 2천만 원? 서대문구청 빌리는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7만 원. 근데 이제 그때 비용까지 하면 1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줄여도 뭐 저희가 뭐 5천 원 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점검을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저희가 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전한 방향으로 하여튼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성금 내시는 분들 다 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 말씀하세요.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이사해가지고 지치기도 굉장히 힘들고 사람들이 43%고 62% 이렇게 정말 다 모르고 있고 하지만 저런 거를 알든 모르든 다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의 지도로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제가 가는 조합에서는 비대위는 싹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력이 너무 없습니다. 비대위가 없어지는 그날을 저는 원합니다. 사람들은 왜 본대위가 안 되고 비대위가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조합이 저를 넣어주질 않습니다. 저도 조합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비대위 해갖고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변경안을 제가 갖고 있는 개발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드렸고
여러분이 성공하신다면 최소한 저번 총회장에서 저를 끝날 때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진행하는 총회에서 비대위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가 제가 잘못한 걸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당할 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전문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합에 조합장을 바꾼다는 조합이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오늘 이런 자세한 설명을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같이 설명하고 싶다. 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감은 알아요. 뭐가 문제다 이건 아는데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지금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우리 앞에 들어와서 배우십시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도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부가세 철도에서 어떻게 여러분 당했는지 그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저기에서는 설계비에서는 어떻게 당했고 뭐에서는 어떻게 당했고 심지어 부가세 문제까지라도 자잘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항목을 짚어가다 보면 끝도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나무를 못 보게 되고 숲속에 빠져서 이제 여러분 헤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 나실 때 제 카페를 이용해서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부 호익사업부에 관한 얘기만 있습니다.